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SR 규제로 달라질 6억 이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또한 세입자 재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포인트별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힐링 소통방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그 내용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연이어서 갖도록 하고요. 꼭꼭꼭 챙겨야 될 내용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기초반이 모집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수 기초 지식이라고 해서 절대 이론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쌓아놓은 그런 노하우를 정말 압축해서 꽉꽉 담아놓은 강의니까 혹시나 현장에서 거래할 때 또는 지역에 나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르는데 세입자분이 내년 2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예정인데 현재 구두로 내년 재계약 시 5% 약간 더 추가 인상하기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차후에 문제가 없나요? 처음으로 세입자 재계약이라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넣으셔야죠. 특약으로 반드시. 그래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넣어주는데 이게 말로 구두로 약속한 거랑 그리고 문자로 나눈 거랑 이 계약서에 문구가 들어있는 거랑의 그 무게감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리고 사실은 특약에 그걸 넣는다고 해도 상위법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고 5% 상한선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 안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특약에 쓰여진 내용은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5% 상한선이 있지만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5% 이상 더 받기로 했다라는 게 그 위에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를 지키는 게 맞거든요.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5%만 쓰면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근데 5% 이상 돈을 더 준다. 그러면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약갱신권을 쓰면 5%를 상한선으로 두고 간다라는 항목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5% 이상 했다 그러면 새로 계약한 걸로 봐서 다음에 5%를 인상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을 다시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도하려고 할 때 이분이 갱신 청구권을 써서 내가 매도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2년이 지나고 4년이 또 지났을 때 내가 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해서 내가 4년 후에는 무조건 내가 팔 수 있게끔 내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조건을 내가 가져오는 게 더 좋으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하늘땅 별따님 좋은 질문 주셨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재계약 쓸 때 5% 이상 돈 더 내고 살겠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나중에 쓰겠다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4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싶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내가 팔 생각 없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2년이 더 지났을 때 내가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가져오는 게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지역이라도 이제 매도할 때 공시지가 3억 이하로 양도세 중과가 안 돼서 이제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내가 2년 후에 아무리 뭐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혹시 자금 운용이 안 되거나 그럴 때 물건을 팔아야 될 때 물건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고를 때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을 지키면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5%를 그냥 쓰라고 했어요. 세입자분들한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돈을 받아서 어차피 이거 계속 안 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돈을 많이 주는 게 내가 자금 운용상 좋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5%를 더 받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난 2년이 더 지난 다음에 팔 수도 있어. 그러면 5%보다 더 돈을 받는 것보다는 2년 후에 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막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먼저 본인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시고, 당연히 구두보다는 확실히
그 계약서에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년 다음 재계약 시 5% 플러스 알파로 그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식으로 문구를 넣어가지고 특이하게 넣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인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꼭 그 문구를, 만약에 그 돈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 문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지역 분산 투자 원칙을 가능한 지키자고 노력 중인데요. 한 지역에 2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생활권이 밀접한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김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김해 2개, 창원 2개 해도 될지, 아니면 김해 창원 총 2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린 건 한 지역에 2개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김해 2개, 창원 2개 정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생활권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한 개, 뭐 창원 2개, 뭐 김해 2개든 어쨌든 한 지역에만 2개씩 하고 나머지 1개는 좀 다른 지역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김해, 창원, 부산 이 3개 지역은 서로 오영오제하면서 같이 흐름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랑 흐름을 달리하는 생활권에 다른 지역을 또 두고 계셔야지, 부산이 확 꺼지면 얘네들도 같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부산이 꺼질 때 다른 지역이 날아갈 수 있는, 다른 지역이 날아갈 때 요거를 잡아야지만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상 안전하고 수익을, 여기가 안 좋으면 저기서 메꾸고, 그리고 여기가 좀 떨어지면 여기가 수익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군데 분산됨으로써 그 내가 갖게 되는 그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챙기려고 하면 2-3개 정도만 생활권 같은 데서만 좀 하시고, 나머지는 좀 다른 생활권, 이거 완전 아래쪽이잖아요. 좀 위쪽이라던가 중부지방이라던가 수도권 쪽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해, 창원도 지금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지역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공부도 되고 경험도 쌓고 공부가 돼서 지역을 넓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개 지역만 알면 그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10개 지역을 알면 정말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넓혀서 보시고,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물건 잡기가 너무 힘들고 지역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거기 안에서 공부된 데에서 고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부동산 눈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힘들면 무조건 깃발 꽂았으면 다음 지역으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한테 항상 제가,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 그걸 더 강조드리는 이유가 리스크 감소도 있지만 본인의 실력과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DSR 규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6억 이하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DSR 규제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갭 투자가 앞으로 더 성행할 거예요. 지금 주담대 안 나오잖아요. 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대출 안 되잖아요. 집을 살 때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정말 줄여서. 근데 전세는 제한 없이 해줄게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전세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은 별로 없어. 왜냐면 공급도 많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갱신 청구권 때문에 공실로 두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공급 물량이 있을지라도 그 공급 물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냥 묶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전세는 꾸준히 부족할 수 있고 대출은 막혔으니까 갭 투자가 성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 초에 공시지가 6억 이하라던가 아니면 절대가 6억 전후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게 더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SR 규제 상황에서 갭 투자가 더 성행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가,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 투자 규제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는 DSR 규제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 6억 이하라던가 절대가 6억 이하의 좀 저렴한 매물 3억대 4억대 이런 갭 투자가 더 성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 계신 지역 중에 그런 물건들이 문이 들어왔다,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확신이 들어야지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 딱
다실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얘가 물건이 빠지는지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정말 매물이 1도 없는 데는 전세도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 한 개 거래돼도 정말 전세 겨우 하나 나와요. 투자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세도 안 생겨. 여기 이 물건 산 사람은 완전 최고죠. 왜냐면 매물 없는 거 나만 하나 샀어. 근데 내 거 전세에 맞추려고 전세 하나 내놨는데 다들 전세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내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가만히 계실 건가요? 물론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최고가 전세 빼야죠. 그러면서 실투금 줄이거나 무피 플러스비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죠.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 길게 잡아가지고 전세가 올라갈 때까지 하면 정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방법이 무피랑 플러스피를 만드는 세팅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전세가가 너무 깔리거나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잔금을 너무 길게 빼는 게 리스크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전망이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 자체가 지금 호재예요. 그리고 대선이 나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호재들을 막 끌어올릴 거예요. 막 1도 움직이지 않은 애들도 막 움직이는 것처럼 당장 실행을 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들썩들썩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더 같이 들썩들썩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씩 들썩한 애들이 그러면 그게 다시 안 된대 라고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쭉 빠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요새는 이렇게 소문만 이렇게 무성해도 가격이 이렇게 쭉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리고 그 가치가 있고 호재가 앞으로도 유망하다 그러면 저는 소문을 이용한 그 가격의 상승도 이용해 본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다 잡아야죠. 그리고 그 기회가 진짜 좋은 거는 정말 물건 한 개에 딱 국한해서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내가 잡았다. 너무 쾌감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됐고 나만 세팅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나만 들어왔다. 그럼 그 짜릿함이 정말 잊히지 않아요. 그런 맛에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시는 게 결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정말 바보처럼 우직하게 곰처럼 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되겠어 라고 되게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포기 안 하고 그냥 느리더라도 꾸준히만 하니까 길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올라와 있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